자, 형사소송법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강의 순서는 수사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자, 강의를 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마찬가지로 구성이 이론, 그 다음에 조문, 그 다음에 판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제 비중은 좀 다릅니다. 형법은 실체법이라서 이론 파트가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론 파트가 거의 출제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한두 개의 지문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 형소법은 절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판례도 중요하긴 하지만 조문이 타 과목보다는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 조문도 많습니다.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 경찰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수사 준칙 규정이라든지 그 외에 통비법, 국찬법, 즉심법 등등 해서 부속법령도 많이 있습니다. 또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숫자가 왜 그리 많이 나오는지 숫자도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낱말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출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에 뭐뭐 할 수 있다냐, 뭐뭐 하여야 한다냐 이런 말장난도 참 많이 하고 그래서 조문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 보면 형법은 고득점이 나오는데 이 형소법에서 조문 갖고 많이 틀립니다. 제 강의가 지금 이 필기 해드리는 강의잖아요. 이 필기 강의가 조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유리하고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조문과 판례는 비중이 뭐 4대5, 4대6이라든지 5대5 정도 되지만 그 비중은 큰 의미가 없고 조문 하나하나, 판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수사 파트입니다. 자, 일단 수사의 의의가 나와 있죠. 자, 의의부터 보시게 되면 일단 수사란 자, 범죄 혐의가 나와 있네요. 자,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해서 공소 제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자,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활동을 수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혐의입니다. 혐의. 혐의점이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수사를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이 수사와 관련해서 비교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밑에 쭉 내려와서 그것이 내사단계입니다. 내사단계. 자, 내사단계의 의의를 볼게요. 자, 내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단계를 말한다. 그쵸? 입건 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입건을 하게 되면 입건이 시작되면 수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건이 시작되기 전 단계를 바로 뭐라 한다? 내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혐의점이 나왔냐,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느냐와 관련해서 수사냐, 내사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자, 쭉 내려오시게 되면 자, 수사와의 구별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종래의 통설입니다. 형식설이죠. 즉 입건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형식적 기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종래의 통설적 개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통설적 개념보다는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이 실질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체크하시고 이 실질설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형식설을 설명드리고 나서 실질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쭉 올라갑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적을 텐데 여러분은 적지 마시고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필기하지 마시고. 자, A가 있습니다. 자, B가 있습니다. A가 술 먹다가 둘이 다툽니다. 다투고 나서 A가 갑자기 칼을 들고 B를 찌릅니다. B는 칼 맞아 죽죠. 사망하게 됩니다. A는 도주를 합니다. 얼마 후에 주민들의 신고 들어옵니다. 저기 가보래요. 경찰 저기 가보래요. 저기 사람 죽어 있으니까 가보래요.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에 오니까 진짜 B가 죽어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사체, 이 변사자를 검시합니다. 왜 죽었는지, 그쵸?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옆 동네 사람들, 이 동네 놀러 온 사람들, 여행객들 불심 검문합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변사자 검시나 불심 검문을 왜 하냐고요? 그쵸?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하여. 자, 수사의 단서가 뭡니까?
이 사건의 실마리, 그쵸? 실마리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변사스 검시도 하고 불신 검문도 하고 합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 진행 안 됐죠? 수사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 자, 경찰이 계속 이 마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옆에 뭐 약국도 들리고 합니다. 약국에 가니까 그 약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왔대요. 왔는데 붕대하고 뭐 관련된 약품들을 사가더래요. 누구냐고 하니까 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인상착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경찰이 뭐 동네에는 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CCTV도 있겠죠. 뭐 찾아보다가 A라는 사람을 특정합니다. 그래서 A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A 뒤를 캐기 시작해서 A를 불러놓고 너 한번 나오래요. 너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좀 이제 관련된 뭐 파출소라든지 경찰서에 한번 나오래요. 그때 바로 뭐가 됩니까? 그때 바로 내사가 진행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사가 진행되었다. 이때 내사를 받는 사람을 A가 뭡니까? A 신분이 내사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A 신분은 피내사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사건의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A를 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를 다른 말로 용의자라고 합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요. 자,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 혐의점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쵸? 그때 바로 범죄 혐의를 찾았다라고 했을 때 사건을 입건합니다. 입건. 이 입자가 무슨 입자죠? 세울 입자예요. 그래서 사건을 세웠다. 사건을 설립했다라는 겁니다. 입건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때에 들어갔을 때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사가 개시되었다라는 거죠. 그쵸? 개시가 되면 이 A의 신분은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바뀌냐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뀝니다. 피의자 신분. 즉 피내사자의 신분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면 이 A의 법적 지위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A라는 사람이 피의자가 되면 헌법이나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그 형사법에서 나오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대표적인 것이 뭐 진술거부권이라든지 접견교통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 체포 구속 적부 심사권이라든지 증거 보전 청구권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단계인 피내사자의 단계에서는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냐? 못해요. 오로지 이러한 권리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을 때에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은 형식설이에요. 형식설. 자, 보세요. 형식설에 따랐을 때는 입건이 되었으면 피의자, 입건이 안 되었으면 피내사자 이렇게 구별한다 그랬죠. 그런데 실질설에 따랐을 때는요. 실질적인 수사 개시 여부에 따라서 양자를 구별하는 게 있는데 내사를 수사와 구별하지 않고 이 내사 단계를 수사 일반의 문제로 해결해버립니다. 따라서 이 A라는 사람이 아직 정식 입건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이 사람들은 바로 가서 경찰에 바로 수갑 채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랬다 하더라도 형사법상의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라 할지라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절에 따랐을 때는 이 피내사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지만 실질설에 따랐을 때는 즉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단계라 할지라도 각종 이런 진술거부권, 접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식설과 실질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잠시 이따 설명드리고요. 앞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수사의 개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을 제가 체크해 드렸는데 이게 판례입니다. 이 판례인데
굳이 판례 번호를 쓰지 않았어요. 왜? 워낙 많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을 잘 봐두세요. 이 지문을 보면 형법 기출문제집에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사라고 하는 것은 혐의점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 제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확보하고, 그치?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단계를 말한다. 그치?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단계는 수사 단계인 것이지 내사 단계가 아닌 겁니다. 자, 2번. 형사 절차는 수사에 의해서 개시가 되기 때문에 수사는 1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수사는 보통 대부분이 공소 제기 전에 이루어지죠. 거의 대부분 99.9%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전 단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공소 제기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통해서 또는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사 파트 맨 마지막 시간에 배웁니다. 3번. 자, 내사 단계. 불신 검문 단계, 변사적 검시는 수사가 아니죠. 엄격히 말했을 때. 그쵸? 그러나 쭉 내려오시게 되면, 자, 이 내사를 수사 일반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이것도 엄연히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다? 형식설적 입장에서 따랐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인 체포라든지 검사가 하는 피고인 신문이라든지 증인 신문은 경찰이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서 목차 한번 가볼게요. 자, 목차를 가보시게 되면 이것은 수사 증거 교재에 나와 있는 세부 목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형사법 교재 목차에는 없는 것이고 수사 증거 교재에만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 2절에 수사 개시가 나오잖아요. 개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불신 검문이라든지 변소적 검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시 파트 이후에 불신 검문, 변소적 검시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다수설 입장, 그렇죠? 이 실질설 입장은 양절 구별하지 않고 내사 단계도 엄연히 수사 일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견해에 따랐을 때는 이 목차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형식설의 입장에서 따랐을 때는 이 불신 검문과 변소적 검시를 개시 단계에 넣지 않고 원래는 어디다 넣어야 돼? 그러면 그 앞에다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여기서 내사라는 목차를 따로 만들고 여기에서 불신 검문이나 변소 검시를 설명해야 될 텐데 우리 교재는 그렇게 쓰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물론 제가 쓴 건 아니고 일반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수사 개시 이후에 넣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넣었다는 것은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수사 일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다시 교재 와서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내사 봅니다. 내사에서 여기 입건이란 말 나오죠. 인지했을 때 입건이라 한다. 그리고 내사받는 자를 피내사자, 용의자, 입건이 되면 피의자가 된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종 방어권도 행사할 수 있다. 내사 단계에서 이런 설명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런데 자, 판례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내사자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증거 보존 청구 안 됩니다. 그리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제기 안 됩니다. 요것은 탈락이다. 왜 안 되는지는 밑에 판례 두고 설명할게요. 자, 판례 봅니다. 자, 피의자의 지위는 피의자란 말은 뭐다?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그 A라는 신분이 피의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피내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그랬죠. 자, 이 피의자 지위는 언제 시작된다? 그쵸? 수사를 개시했을 때 동그라미. 그때 피의자가 된다. 자, 다음. 자, 이 밑에 보면 자, 똑같죠? 혐의점이 나와서 수사를 개시했을 때, 빨간색으로 수사 개시 동그라미. 개시했을 때 범죄를 인지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가 뭐야? 그치? 형사 입건을 말합니다. 형사 입건을 범죄 인지했다와 동일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종료의 통설에 따랐을 때는 이것을 내사 단계다 이거지. 즉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했다는 말은 내사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는 거예요. 그 내사 단계에서 밑에 그 과정에서 쓰여진 피신조서라든지 진술조서도 뭐다?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판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판례는 증거보존 청구 안 되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청구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
관련된 판례가 밑에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자, 184조가 증거보존 관련 조문인데요. 자, 파란색 뜨시고 증거보존은 X 안 된다. 여기 형사 입건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피내사자가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184조 할 때 배울 텐데요. 이 증거보존 청구권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입니다.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만 되기 때문에 피내사자는 증거보존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 관련된 판례는 뒤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자, 내사 단계죠. 내사 단계. 내사 단계에서는 밑에 재정신청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왜 안 될까요? 이 내사 사건의 종결 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 처리 방식에 불과한 겁니다.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신청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재정신청은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그 고소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사 단계에 있는 피내사자는 재정신청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신청권자가 안 돼요. 자, 다음. 또 내사 나와 있죠? 나와 있는 내사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 활동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 내사 그 자체만 갖고서는 밑에 헌법소원 밑줄 그으시고 X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되는 것 색깔 칠해 볼게요. 자, 되는 것 보시면 여기서 수사 개시 색깔 칠하시고 여기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에 증거 능력 인정된다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다른 색깔 칠할게요. 증거 보존 안 되고 재정신청 안 되고 헌법소원 대상되지 않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